제33회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BBS가 대상과 우수상, 특별상 등 3관왕에 올랐습니다. 대상작인 BBS 부산의 특집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서는 간화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화 가능성을 제시해 찬사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국민 화합을 위한 정무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전국 사찰은 수험생 못지않게 초조한 학부모들로 채워지며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뜨거운 응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30사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선제동자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연령별 맞춤형 포교에 힘쏟고 있습니다. 한중 불교문화교류의 역사를 통해 태고 보호국사의 법맥을 되새기는 태고종 세미나가 국회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모든 게 풍요로워진 시대지만 정신적 빈곤을 겪는 현대인에게 맑고 향기로운 메시지를 전해주는 다큐멘터리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올해 불교 언론문화상 대상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작품을 만든 BBS는 우수상과 특별상도 석권하며 불교 미디어 대표 방송사로서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간화선의 철학과 수행 정신을 담은 BBS 부산불교방송의 특집 5부작 다큐멘터리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 올해로 33번째 열린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작 기간만 5년이 걸린 대작. 간화선 수행의 대가인 수불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수행하며 느낀 치유와 깨달음을 생생히 전하고 정신적으로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삶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팔공산 은혜사 운부함부터 미국 LA까지 국내외를 넘나들며 간화선 수행을 담아 간화선의 세계화와 현대적 실천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깊은 깊이와 진솔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는 수행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수행이 기반이 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대상과 함께 BBS 특집 마음 디코딩이 뉴미디어 부분에서 우수상을 BBS 대구 불교방송의 팔공산 은혜사 시절 인연이 특별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쾌거를 거뒀습니다. 불교를 좋아하지만 스스로를 불자라고 부르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작은 징검다리가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또 마음과 정성이 모인 결과라서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최우수상은 방송 부문 KBS 다큐온 복령사 수행일기, 라디오 부문 MBC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님과 함께 영혼의 바캉스 특집에게 돌아갔습니다. 불교 언론인상은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이사가 받았습니다. 특히 각 부문에서 자비와 지혜의 메시지를 사회적 실천과 문화적 감수성으로 녹여낸 창의적 시도들이 돋보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한 문장, 한 장면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인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시상은 한 해의 결실이자 새로운 출발입니다. 수상자 여러분이 보여주신 언론의 창의성과 진정성이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문화의 깊이와 품격을 전하는 큰 원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은 앞으로도 불교와 전통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언론 문화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양 날개가 건강하게 상생해야 한다며 국민 화합을 위한 대통령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종교 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인 진우 스님 등을 만나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그중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도 많이 격화되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약 4개월 만에 불교계와 대통령실에 있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의 두 손을 반갑게 잡으며 환대한 진우 스님. 이 대통령의 그때 그 걱정을 떠올린 듯 국민화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이제 분열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좋고, 지금 물론 서로 이제 이렇게 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그 지도자분들 오시면 그 양 뭐든지 이제 상대성이고 또 상대가 있어야 또 내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양 날개가 이제 서로 건강하고 또 건전하고 또 풀어가면서 이제 서로 상생하는. 이어 통합의 힘으로 국가가 더욱 발전해야 한다며 그 전제 조건인 국민화합의 정치를 위해 비서실장이 조타수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한쪽의 목소리보다는 통합된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또 국민들이 이제 화합된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이제 조타수 역할을 또 잘 해주셔야 될 거고. 출범 5개월 만에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불교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와 대통령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비서실장이 제일 좋겠다라는 여러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하게 됐습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곳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강점인 강 비서실장은 다음 달 10일 진우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불자 국회의원들 모임인 정각회에서도 가톨릭 신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독실한 불자 집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집안을 잘 몰라서 저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불교 법명도 갖고 계시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신심이 두터운 분들이십니다. 앞으로 출범할 청와대 불자회가 양날개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진우 스님의 당부를 화두로 삼아 정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전국 사찰에서 수능 수험생을 둔 가족들의 기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사찰을 찾아 기도하는 수험생 당사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보는 사람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현장을 박주상 기자가 찾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어진 학업 성취 기도를 회양하는 봉은사 경례. 아직 앳되어 보이는 얼굴의 학생들이 두 손을 곱게 모아 기도를 올립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사찰을 찾아 기도에 동참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열심히 시험 잘 보고 한 만큼 한 것보다 조금만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내고 수능 잘 보고 실기까지 다 해서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다. 봉은사 경내에 마련된 응원 메시지판엔 그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녀를 지켜봐온 학부모들의 애정어린 문구들이 빼곡합니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잘 치러 비로소 청춘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네 실력, 여태까지 쌓은 실력 후회 없이 최선 다해서 너가 목표하는 바 끝까지 이룰 수 있게 엄마 아빠 항상 기도하고 응원 많이 할게. 사랑해 예준아. 화이팅.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부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준다는 석불전이 있는 도선사도
수능 기도 정진을 회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평안한 가운데서 온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뭐냐? 반야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야 지혜는 편안한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본 실력대로 잘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오늘 내일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셔서 영험한 마애부를 향해 가족들이 매일같이 올린 기도가 시험을 볼 때 닿을 수 있도록 수험생을 위한 단주와 찹쌀떡을 전달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평온을 위해서 빌면서 깨달음을 알면서 오히려 더 엄마가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내일 떨지 말고 아는 문제 최선을 다해서 풀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조계사에서도 수능 기도에 동참해 정진해온 불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수험생들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응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공부했던 대로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수험생 못지않게 애타는 가족들의 기도와 기다림은 수능이 끝난 뒤면 그 부담을 덜겠지만 미래를 향한 응원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중 불교문화교류의 역사를 통해 태고 보호국사의 법맥을 되새기는 태고종 세미나가 어제 국회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세미나는 지난해 중국 절강성에서 보호스님의 법맥을 조명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절강성 후저우 불교협회가 함께했습니다. 그간의 한중 불교문화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교의 보편적 가치인 자비와 평화 그리고 공존의 정신이 국내외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조발제는 차차석 교수가 서곡과 태고의 만남을 다뤘고 중국 스님인 증도 스님과 인상 스님이 차선 사상의 글로벌 전파를 논했습니다. 태고종은 세미나에 앞서 한국 불교 전통 의례인 영산제 일부를 설행했고 중국 방문단이 중국의 예부를 봉행하며 양국 불교계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20년 전 안국선언산하연구소로 설립돼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수행을 집중 탐구합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는 어제 서울 안국선언에서 설립자 수불 스님과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박찬욱 소장,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인문 사회과학적인 혹은 자연과학적인 그 핵심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불교 전통 내에서 한번 바라보고 특히 불교 전통은 초기불교, 대승불교, 또 대승불교 내에서도 유식, 중간, 열애장, 선불교, 티베트불교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심리학과, 철학과, 그리고 사회학, 다양한 학문 분야하고 소통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는 그동안 욕망을 시작으로 나와 마음, 몸, 행복, 죽음 등을 탐구했고 올해까지 모두 20권의 총소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관, 후년에는 간화로 이어지며 앞으로 3년 연속 수행을 주제로 학술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가 깨달음을 통해서 많이 사라지게 되는 지도자일수록 가나선 수행을 해서 통찰력을 지니게 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24회 밝은 사람들 학술 연찬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동국대 남산홀에서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군부대 장병을 불자로 받아들였는데요. 선운사가 연령과 계층별로 맞춤형 포교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물든 선운사에 천진물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계의식이 처음이어서 어색할 법도 했지만 아이들은 개를 전하는 스님의 물음에 의젓하게 대답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겠습니까? 선운사가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는 수계법회 현장. 유치원생부터 어린이, 고등학생까지 모두 28명이 계를 받고 참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법석에 오른 교구장 경우 스님은 깨끗한 물을 아이들 이마에 뿌리는 관정의식을 통해 부처님과 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수계한 공덕으로 모두 건강하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름은 미진이인데 본명은 반야입니다. 본명을 받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윤인데 본명은 선혜로 받았습니다. 기분이 완전 날아갈 듯 좋아요. 깜짝 선물로 패딩 점퍼를 받은 학생들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패딩을 또 받아가지고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스님. 이처럼 선운사는 어린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대학생과 군 장병, 불교대학 포교사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본말사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법 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광복 80주년과 한일문화재 협정 60주년을 맞아 국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환수 문화유산 공개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는 10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더 많은 성과를 정부의 지원, 국회의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개된 환수유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미국 등지에서 돌아온 유물들로 조선 후기 제작된 동국 팔도 대총도 12매와 고려시대의 청동수저, 정조시기 장용령에서 사용된 마상총, 고려 문신 경휘의 묘지, 일본의 조등롱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재단은 지금까지 환수한 약 13,000여 점 중 국보로 지정된 것은 북관 대첩비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며 국가 차원의 집중적 환수를 위한 국보 환수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유산은 계승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계승하지 않는 유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앞으로 일본의 백제 미소보살과 오구라 수집품, 프랑스에 약탈된 외교장각 의궤 등 주요 유산의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8만 대장경 복각 대작불사를 앞두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가 올해부터 실시한 전통각법 교육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인사는 지난 1일 옛 해인초등학교에 자리한 판각교육장인 사단법인 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에서 3기 전통각법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입제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앞서 장경도감 1기 교육은 스님 60여 명이 참여했고 일반인으로 대상을 넓힌 2기 교육에는 100여 명이 이수해 전통각법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잘 배워서 저희들 고려대장경 파악하는데 같은 식구로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식구가 300명에서 500명입니다. 해인사는 전통 판각 기술을 익힌 전문 인력을 양성해 8만 대장경 복각 대작불사인 3차 대장경 출판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출가 수행자 중심에서 일반 대중까지 전통각법 교육을 확대해 전통 불교 인쇄문화와 판각 기술을 계승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3기 교육생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박영덕 각자장의 지도 아래 전통각법을 단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한국사회의 종교 지형을 가르는 형식 지표인 만큼 전 정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미국의 정부와 사회적 위상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안 가면 난 불자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저해서 불교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불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불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절에 가서 마음이 편하면 불자다.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불자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